혜빈이랑 둘이서 서로 욕하면서 울리면서 놀고 있었지. 필리핀 사람이는 뭐니까 둘이서 맨날 그러잖아. 필리핀이요? 너 애한테 옛날에 필리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몇 번 그랬잖아. 아유, 그랬으면 이거 화를 냈지 웃진 않았겠죠. 아 진짜? 그쵸. 진짜? 옛날에 그 필리핀 봉사활동 간다고 했을 때 네. 내가 따가보고 얘기했더니 필리핀 사람이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네? 맞아요. 그러고서 아니 엄청 불안한 것 같아요. 이거 개념 3번 아! 저거 안 풀었네? 앞에? 네. 질문 있어요? 앞에? 있어? 계속 풀자 앞에 얘기해 1107. 1107 1157 1155. 1155 1115 1120 25 됐어요? 자 1107 1107번은 창고에 부품 S가 3개, 부품 T가 여기 들어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다. 추가된 부품은 이항분포가 뜬금없이 여기 지금 이항분포 배우기 전인데 이항분포가 좀 나왔네. 근데 이항분포 배웠으니까 그래도 대충 알 수 있지 않아? 그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이고 추가된 부품 중에서 S의 개수는 이항분포 2,2분의 1을 따른다. 그지? 원래 S가 몇 개? 3개, T가 2개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죠? 두 개 추가로 들여왔는데, 그러니까 부품을 2개를 추가로 들여오는 독립시행으로 본 거지, 얘는. 그래서 독립시행을 2번을 했을 때, 이 추가된 부품 중에서 S의 개수를 X로 생각한다면 그 x가 이항분포 2,2분의 1을 따른다는 얘기니까요. 한 번 2,2분의 1을 내서 알 수 있는 게 얘를 한 번 추가할 때 s가 추가될 확률이 얼마인 거다? 2분의 1인 거지. 그럼 당연히 t가 추가될 확률도 2분의 1. 결국은 그냥 반반인 거야, 반반. 그죠? 그랬을 때 이 7개의 부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그랬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부품 2개를 추가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가 있죠. 4가지. 순서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은 S가 있고 ST가 TS가 있고 ST가 있고 TT가 있고 이렇게 4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부품 2개를 추가하게 되면. 그지? 그래서 7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 선택한 것이 T일 때라 그랬으니까 이미 그 T인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부품을 추가할 때 만약에 그치? 1번처럼 되었다면 그치? 1번처럼 되었다면 1번처럼 될 확률은 얼마죠? 4분의 1이고 그죠? 거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1번처럼 S만 2개가 추가가 되고 나서 어쨌든 내가 7개가 됐잖아. 부품이 그 중에서 그 한 개를 선택했을 때 T가 뽑힐 확률은 그러면 7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부품이 SS가 추가되고 나서 하나 뽑아서 T가 나왔을 확률은 그지? SS가 추가될 확률 4분의 1 곱하기 SS가 추가된 상태에서 T가 뽑힐 확률이 7분의 2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얼마? 1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어차피 추가되는 개수가 같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할까? 한꺼번에 이렇든 이렇게 얘나 얘처럼 될 확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이거 둘 다 4분의 1, 4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그 개수가 T 3개, S 4개가 되니까 7분의 T가 뽑힐 확률이 7분의 3이 돼요. 그래서 14분의 3이 되고 TT가 추가될 확률은 3번처럼 될 확률은 4분의 1인데 그때 TT가 추가되면 이제 얘가 3개, 4개가 되니까 7개 중에서 하나 뽑았을 때 T가 뽑힐 확률이 7분의 4가 되어서 7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다 더한 게 바로 뭐냐면 그치? 여기서 말하는 부품 2개를 추가한 다음에 하나 뽑았을 때 T가 뽑히는 확률.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모에, 조건 방정이니까 분모에 해줘야 되겠지. 14분의 얼마? 6분의 뽑힌 추가된 두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이니까 이거 S가 2개가 다 추가되고 그 다음에 T가 나와요. 확률이 오면 되니까 14분의 1 해가지고 6분의 1 계산. 결국은 여기서 이항분포를 따르니 어쩌니 걔의 역할은 뭐인 거야 그냥 S가 추가될 이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 그냥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한 거고 부품을 추가하는 행동이 독립이다? 뭐 이런 거 정도 알려주려고 결국은 얘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115 A, B가 결승전에서 만났는데요 각 세트에서 A, B 두 팀이 이길 확률은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B는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예요. 근데 5개 중에서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고 할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A팀이 우승을 하는 상황부터 일단 몇 가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전 3선승이면 당연히 최소 경기는 몇 번? 3번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AA, 이긴 팀을 여기서 적는다 그러면 AAA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전까지 가는 경우는 4전째에 A가 우승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전째에는 A가 이기고 이 앞에 3번 중에서 몇 번을 2번을 A가 이기고 1번을 B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계산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5전째까지 가는 경우는 5전째를 A가 이겨야 되고 이 4번 중에서 2번을 A가 이기고 B가 2번을 이기고 그러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은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그 배열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AA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3가지잖아요. 3가지고 토탈 4까지 해가지고 이건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A가 어쨌든 3번 이겨내니까 3분의 1의 3승에다가 B가 한 번 이겨내니까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요. 경우가 몇 가지죠 이거? 6가지. 4C가 2번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데요. 뭐 곱하면 이게 2가 되고 2 곱하기 3분의 1의 3승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81분의 8이라고 걔는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이 계산하면 이걸 둘이 이렇게 더해가지고 27분의 3 이렇게 되거든요. 27분의 3 여기다가 3 한 번 더 곱해주면은 81분의 9가 돼가지고 둘이 더하면
81분의 17 이렇게 되겠죠. 81분의 17.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일단 A가 이기는 경우를 먼저 다 적어준 다음에 그렇게 된 확률들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더해주면 됩니다. 곱하면 됩니다. 다음 1120. 1120은 유진이와 성수는 한 면에는 2, 다른 면에는 1이 적힌 동전을 한 번씩 던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던져서 나온 면에 적힌 수가 성수가 던져서 나온 면에 적힌 수보다 크면 유진이가 2점을 얻고 성수가 던져서 나온 면에 적힌 수가 유진이가 던진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1점을 얻는다. 현재 유진이 점수는 빵점이고 성수는 5점일 때 게임을 5번 더한 후에 유진이의 점수가 형수의 점수보다 더 높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있잖아요. 유진이가 그죠? 유진이가 2점을 얻을 확률이 어떻게 돼? 유진이가 2점을 얻으려면요 유진이가 던져서 나오면 적힌 수가 성수 거보다 커야 돼요. 그거는 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그렇게 한 가지밖에 없죠. 유진이가 왜냐하면 동전이니까 면이 두 개밖에 없고 한쪽에는 2, 한쪽에는 1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진이가 2가 나오고 그때 성수가 1이 나와야 유진이가 2점을 유의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냐? 4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 유진이가 2점을 얻는다, 이긴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성수가 그러면 이기는 경우죠. 유진이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수가 어쨌든 여기는 이긴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몇 점을 얻는다고 그랬어? 1점을 얻는다고. 1점을 얻을 확률은 그죠? 결국은 뭐예요? 1-P에 해당하겠지.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하시는데 유진이는 빵점이에요. 현재. 유진이는 빵점. 성수는 5점인데 게임을 5번 더 한 후에 유진이 점수가 성수의 점수가 더 높은 확률은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5번 중에서 유진이가 X번 승리라는 표현을 내가 쓰진 않았지만 점수를 얻는 거라고 생각할게.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5번 중에서 성수는 몇 번을? 5-X 5-X만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자. 최종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유진이는 원래 빵점이었으니까 5번까지 더 하고 나면은 2X점이 될 거 아니에요. 2X점. 그리고 성수는 원래 5점이었는데 5-X점을 획득을 하게. 왜냐면 이길 때마다 1점을 얻으니까 획득을 하게 되니까 맞죠? 획득을 하게 되니까 10-X점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진이의 점수가 성수보다 더 높을, 같아도 안 되고 높을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x가 1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뭐보다? 4, 어차피 이기는 횟수니까 자연수일 거 아니냐. 4 이상. 그러니까 4번이나 5번 이겨야 돼요. 4번이나 5번.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5번 중에서 유진이가 4번 승리할 확률과 유진이가 5번 모두 승리할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4번 이길 확률은 뭐 5번 중에서 언제 이기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5시, 4가지, 5시, 1가지라고 해도 되고 있을 수 있고 그때 그렇게 될 확률은 유진이가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성수가 더 한 번 이겨야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시 5 곱하기 4분의 1에 5승이기 때문에 5승 1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고 이거 5고
더해주면 되는데 뭐 4분의 1의 4승으로 아니면은 이건 여기 4분의 3에 4분의 1이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 여기다가 곱해주면 똑같이 5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3을 줬다 곱해가지고 15로 만들 수 있겠죠. 둘이 더하면 결국 16 곱하기, 왜냐면 4분의 1의 5승이 15개, 1개 더하면 16개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의 5승이고 다행히 이게 4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4분의 1의 몇 제곱? 3승이 돼가지고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어, 좀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 115 115번은 무엇이냐? 네네, 이게 등차 수열을 얘네가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 확률 질량함수가 P1, 2, 3, 4, 5까지 있는데 얘네 다 그러니까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거든. 근데 등차수열에 그냥 등차수열 이 순서대로 이루면은 이게 특징이 뭐야? 얘 둘이 더한 게 가운데 거의 2배와 같은 거잖아요. 이 둘이 더한 것도 가운데 거의 2배랑 같으니까 얘 둘이 더한 게 2P3. 얘 둘이 더한 것도 2P3라고 할 수 있거든. 다 더하면 뭐야? 5P3야, 5P3.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되죠? 어차피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 4, 5고 그때 확률 저 5개가 다잖아요. 저 다 더하면 얼마 나와? 1이 나와야 되잖아 무조건.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P3가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될 확률 뭐 당연히 x-2 x-4가 0 이하일 확률이기 때문에 x가 p 그리고 이거는 p x가 2 이상 4 이하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p가 2일 x가 2일 확률 x가 3일 확률 x가 4일 확률 더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p2 p3 P4이고 이들이 더한 거 2P3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3P3 더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겠지. P3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도록 문제가 주어진 것이다 어차피. 그 다음에 57 로그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로그가 수투죠? 수투. 네. 수능 범위에도 들어가는 거. 끝내놓지? 이건데 이거는 위에 거랑 55랑 비슷한데 얘네는 이제 요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런 거야. 등비수열. 그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거의 값 좀 구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구해봐 이런 말이지. 그지? 아 이거 아니구나. 미안. 몇단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봐봐. 자 여기다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x가 1이 될 확률이 p1인 게 아니야. 로그 2의 p1인 거지. x가 2가 될 확률은 로그 2의 p2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집어넣어서 대입하게 되면은 뭐냐면 로그 2의 p1 더하기 로그 2의 p2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2의 어디까지 p5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얼마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돼요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거 로그의 성질상 하나의 로그로 합칠 수 있잖아요. 이거. p 얼마? 1,
P2, P3, P4 이렇게 다 곱한 걸로 합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등비수열 이룬다고 그랬거든. 등비수열의 특징은 뭐야? 등차 수열이 이렇게 더한 것이 얘 2배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 순서로 등비수열이 되면은 얘네들이 곱한 것은 얘의 뭐와 같죠? 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이 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2사를 곱한 거 이게 P3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이 둘이 곱한 것도 P3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 그럼 결국은 로그 2에 얘네들 값은 P3를 몇 개? 5개 곱한 거나 마찬가지. 왜 하필 P3로 하느냐? 아니, 등비수열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묻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뭐 완벽하죠. P3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이게 1이란 얘기. 로그의 성질 중에 이 지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곱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2에 P3는 얼마이다? 5분의 1이고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저 앞에 교과서로 돌아와서 저번 시간에 이제 2번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3번으로 개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는 문제 일단 적어보면 x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72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생겼다. x는 0부터 1 땡땡땡땡 72까지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알아내라 이거야. 뭘 알아내? x가 어떤 x가 뭐라는 걸? x가 어떤 확률 변수라는 걸? 이 항목을 따른다는 거 알아내라 이거야. 알아채라 이거야.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딱 봐도 이 식은 있잖아요.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나왔던 그 형식이 그대로 이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건 알겠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x가 0부터 하필이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를 거쳐서 72까지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가 또 70이야. 그지? 그러니까 72c x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 72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자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 어떤 독립적인 시행을 내가 그죠? 72번 반복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확률이 얼마? 한 번 할 때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의 어떤 사건이 그죠? x번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죠? 결국 뭐냐면 이게 x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x가 되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독립시행을 70번 반복할 때 3분의 1의 확률을 갖는 어떤 사건이 그지? 일어나는 횟수를 이 x로 정했을 때 그 x가 요 스몰 x가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럼 x는 이항분포 몇 컴마 72 컴마 3분의 1을 따르는구나 라고 따른다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따르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것도 결국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거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고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용이야. 보여주기. 야 확률 재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는 걸 니네가 아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2x가 얼마니? 24. 24니까 48. 120 더하기 분산은 24에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 그러니까 16인가요? 16 곱하기 4에가 64. 그러면 38 더하기 64면 100. 이렇게 나와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 뭐 기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지원이가 수원여고라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선배지 선배 내가 지금 수원여고 학생 중 한 명이 시험 보기 전에 이걸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여기가 식이 이제 변형이 된 거지. 이렇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3분의 1에 막 x 딱 이렇게 3분의 2에 70이 나서 이게 아니라 조금 저기를 지저분하게 건드리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그냥 여기는 언제? 제가 어떻게 딱히 없는데 일단 쉬는 시간에 내가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약간 지저분하게 문제를 좀 바꾸는지 그걸 좀 이따 보여줄 테니까 일단 해보고 일단은 요거 비슷한 거 한번 그냥 간단하니까 쉬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밑에 그러면 589 하죠. 589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거.
PO가 250이에요. 이게 882분의 630을 곱해야 된다. P가 882분의 630 아니야? 계산이 이렇게 저거 이거 이렇게 나와? P? 더 작게 나와? 앞으로 안 돼? 해보면 안 되냐고? 440분에 315. 이거 맞아? 3으로 되면? 자, 개념서 내가 써놨어. 아까 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거를 계산하시오 하는 건데 직접 0부터 저기다 30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 못해요. 등비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시그마 공식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해석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 해석해서 푸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자, 요거는 방금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치? 얘가 뭐냐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값이 요 스몰 x가 될 확률인 거잖아요. 그치? 거기에다가 그 x의 값을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뭘 구하는 거야? 확률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요게 우리가 얘기한 그 아까 x가 될 확률인 건데 거기다가 x의 값을 곱해가지고 더한다, 쫙 다 더한다. 이거는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의 평균이냐? 어떤 애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는 x가 어떻게? 이항분포 몇 컴마? 30,3분의 1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식인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걸 식으로 쓴 거지. 여기 저렇게 안 구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NP 12. 그러니까 이걸 직접 계산 안 하고 이렇게 NP로 구하려고 저번 시간에 뭐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고 그런 거 한 거잖아. 얘랑 이게 다 똑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금 다 똑같아요. 잘 봐, 다 똑같아. 그 위에 거는 재활용할 거야. 다 똑같은데 보니까 지금 이 평균이 딱 10이 나왔거든. 이게 지금 1번에서. 그러니까 x가 이런 이항풀을 따른다면 평균이 딱 10이에요. 근데 요게 여기 지금 10이 지금 x 빼기 10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x 빼기 10이 뭐예요? 편차죠. 편차잖아 저기.
x에서 아무거나 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필이면 평균 10이 나왔으니까 평균을 뺐잖아. 그지? 저게 편차야. 편차의 제곱에다가, 그죠? 거기에 대응되는 뭘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것은 결국은 편차의 제곱에 뭘 구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말이잖아. x의 분산을 구해라. 이런 말이야. x의 분산은 np q 3분의 20 된다. 이해돼?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분산 배울 때 분산을 계산을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분산의 그 정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식을 보고서 이게 지금 분산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592번 한번 해볼게요. 다은이는 지금 이해됐어? 무슨 말이야? 4번 해주세요.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오늘 승희도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이 수업을 지금 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내용은 좀 알면 이게 별거 아니고 이 내용만 알면 되거든. 이 내용만 알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 x인데 확률 질량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이 되는 거지 보니까.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이 된다는 거는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항보다 안 돼요. 왜냐면 x가 스몰 x 값이 될 확률이 하필이면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독립시행을 반복해서 그지? 이게 뭐예요? 독립시행을 반복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이제 x일 확률인 거잖아. 근데 그 횟수가 결국은 이 확률 변수 x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독립시행을 반복할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로 정하게 되면은 그 x가 이항분포가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 질량으로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x는 이항분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x는 이항분포 몇 컴마? 이 확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72인 걸 보면 시행의 횟수가 72번이라는 얘기니까 x는 이항분포 b, b 72, 3분의 1을 따른다는 거죠. (3분의 1)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그냥 분산, 저희 평균은 둘이 곱해서 그냥 구해주고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기 MPQ 곱해가지고 구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얘는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x 하나 더 붙은 거잖아. 저거랑 차이가 x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x 값이 x가 될 확률에다가 x의 값을 곱해가지고 더해놓은 거니까 x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x값 1에다가 그지? 1에다가 x가 1될 확률을 30C1 곱하기 3분의 1승 3분의 2에 30-1승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준 거잖아. 그래서 싹 다 더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거 칠판에 써보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풀 때 그죠? NP하고 NPQ를 계산을 하지만 이항분포라는 것에 그러니까 뭘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걸 자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항분포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행을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예제 4번에 그 나와 있는 거 내가 어떤 독립시행을 30번을 해. 근데 어떤 사건이
그죠? 한 번에 시행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죠?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내가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x는 당연히 0부터 1, 2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까지? 30까지 될 수 있을 거잖아. 이걸 잘 보세요. 거기에 x도 얼마부터예요? 0부터 30까지인 거 보여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x값이 0부터 30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때 확률이 바로 뭐냐면 여기가 30시 0 곱하기 3분의 1에 이렇게 0승 3분의 2에 30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x번 일어날 확률이 뭐냐면 x번 일어날 확률이 거기 써있는 30시 x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30-x제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시그마 계산하면 뭐냐면 결국 봐봐.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아니에요? 곱해가지고 더하라 라는 계산이 이 1번에 나와 있는 계산이잖아. 결국은 뭘 구하시오? 평균 구하시오 하는 건데 평균을 우리가 직접 이걸 계산해서 구해야 되냐 이거야. 이거 계산 안 하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야, 이항구 x가 이런 상황이면 독립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면 반복하고 있고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x로 정해져 있으면 x는 이항분포야 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x가 이항분포 30,3분의 1을 따르고 있으니까 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평균을 이거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NP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10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식이라는 것만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은 계산은 그냥 NP, NPQ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건 뭐냐? 평균이 10이 나왔잖아. 하필이면 10이 나왔는데 여기가 하필 10이야. 그래서 x 빼기 10이 뭐냐면 아까 애들이 대답한 거야. 편차라고. 그럼 편차의 제곱에다가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네? 그러면?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건 뭐야? 분산 구하죠 하는 거야. 분산은 NPQ로 구하. NPQ. 그 얘기야. 자, 우리 세 사람 다 됐지? 저는 안 됐죠? 네. 이거. 소수나 실수가 나타낸 건데. 그럼 1의 나눈 횟수가 요걸 따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딱 정확하게 6분의 1. 이걸 계산하시오. 평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뭘 계산하시오예요 지금? 3부터 어디까지야? 30까지. 그치?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얘는요. 이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제 0이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K가 0이면 얘가 P 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0이 무조건 되니까 사실 0일 때는 계산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 무조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1부터 해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평균이니까 NP로 계산해 보면은 30 곱하기 얼마? 6분의 1 해가지고 5가 될 것이고 이것만 K가 1대와 2일 때의 이 값 있잖아. K값 곱하기 확률 이 값만 그 표 보고 수동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1 곱하기 0.025 K가 2일 때는 2 곱하기 0.073이니까 2배 하면 얼마죠? 0.141인가요?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이제 빼서 계산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근사값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표로 정리해놓은 거니까. 1번은 됐어? 1번? 1번이 뭐죠? FR이 10CR 곱하기 2분의 1의 10승 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고쳐도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2분의 1의 R승, 2분의 1의 10-R승으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언제? 어떤 상황 일어나는 거 일어나지 않는 게 같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X 이항분포 10,2분의 1을 따르는 어떤 확률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 2배의 R은 0부터 10까지 R제곱 FR이 확률 질량 이 확률이잖아. 확률에다가 R제곱 값을 곱해갖고 더하면 요거 있잖아. 요게 뭐야? X제곱의 평균이죠. X값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니까 X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X의 값에다가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곱해서 다 싹 다 더하면 X의 평균. X제곱의 값에다가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면 X제곱의 평균.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다가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분산.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다 평균이에요. 어쨌든 확률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많이 언급했잖아. 얘가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얘가 언제 등장하느냐. 얘는 이거 구할 때 등장하죠. VX 마이너스 할 때. 문제는 이제 얘하고 얘를 다 구할 수 없느냐. 있어요. 여기. VX라고. 구해서 EMR 계산해서 넣어주면 그건 끝이야.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개념 5번으로. 개념으로 다하나 좀 알겠어? 응? 근데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수원시 학생 회의 있어가지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쉬는 날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회는 어떻게 일요일에도 만나? 학생 회가 아니라 회장님만 모여서. 어쨌든 회장도 학생회 예로잖아. 왜 일요일날 저기 평일에 저녁에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토요일에 놀아보고 일요일에 놀아보고 안 한다고 하면 안 돼? 아니 가서 힘든 척을 좀 해. 이거 항공 6개, 검공 A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항계를 꺼내가지고 색을 조사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B번 대표하였을 때 검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확률변수 X의 평균이 4이고 분산이 5분의 2라고 할 때, 5분의 10이라고 할 때, 그럼 X는 당연히 여러분들 흰공하고 검은공의 개수가 정해져 A를 모를 뿐이야. 우리가 모를 뿐이고 정해져 있는 상자에서 공항계를 꺼내서 색깔을 보고 다시 넣는다는 거는 원상복구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걸 반복하면은 당연히 독립시행이겠죠. 그래서 검은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럼 X는 당연히 이항분포 몇 컴마? 그냥 N 컴마 B번 되풀이했다 그랬죠? B 컴마 P 이렇게 될 거잖아. 확률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평균이 즉 BP가 4이고 BP 1-P가 5분의 10이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이항분포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그지? 그럼 BP에다가 4를 넣어주게 되면 1-P가 얼마냐? 5분의 3이 되겠네. 그렇다면 P는 5분의 2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B, 5분의 2고 여기다 5분의 2 넣어보세요.
여기다 5분의 2 넣어. 그럼 b는 얼마인 거예요? 10. 네, 10. 이렇게. 그죠?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상수 A, B. A, B가 뭐냐면 검은 공 A개가 들어있고 B는 아까 구했어요. B는 쉬는 거 구했고. 네. 그러면 이 5분의 2에 검은 공의 개수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합쳐서 6 플러스 A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검은 공이 나오면 A 이렇게 되고 6 플러스 A분의 A가 검은 공이 나오면 하나 뽑는 거예요. 전체에서 검은 공의 개수. 이게 확률인데 이게 얼마야? 5분의 이거니까 A는 4는 4. 그래서 A, B 그러면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594번 할게. 594.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나만 줬나? 강섭 시간은 안 해. 그치? 자, 다음 거 끝. 다음 거. 개념 6. 자, 이항공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여기 뭐냐면 이항공포 그 독립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뭘 안 알려주냐면 확률 같은 거를 전혀 안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계 주사변에서 나오는 에서 A에 대해서 직선 y는 ax와 곡선 2차 함수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근을 갖는다? 이해한 건데요. 어떤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커야. 서로 다른 두 분이 실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사위의 눈이 a란 말이야. a가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될 수 있어. 결국은 주사위의 눈이 2보다 커야 사건 A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이 2보다 커야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A가 2보다 클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2보다 큰 수가 3, 4, 5, 6, 4개니까 A가 한 번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라는 얘기야. 6분의 4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 주사위를 300개 동시에 독립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 그랬으면 X는 이항분포 몇 컴마? 300 컴마 3분의 2를 따를 거 아니겠어. 그래서 평균은 얼마? 200. 그지? 쉽죠? 598번 한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밖에 없구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것 같아요.
나와요 5. 빵 안 했어 빵. 차가 빵이 되는 경우 안 했지. 2일만 한 거야. 주사위 눈에 차가 2가 되는 경우하고 1이 되는 경우가 한 거 아니야? 뭐겠어? 이게 30분에 18분? 이게 이게 18이 어디서 나와? 이렇게 되는 4가 큰 값일 때는 둘 중에서 5가 큰 값일 때랑 6이 큰 값일 때는 있는데 4가 큰 값일 때는 없어. 4, 4, 4, 3, 4, 2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차가 3보다 작으면이라는 말은 차가 2, 1, 0 중에 어느 하나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지? 2일 때 경우 8가지, 1일 때 10가지, 0일 때 6가지 해가지고 다 더하면 24가지네. 차가 2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36분의 24라서 2 이하가 되는 게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A가 점수를 얻는 횟수를 X라고 하게 되면 X가 15,3분의 1을 이하분표 따르기 때문에 기대값이 10이 나오고 당연히 B의 기대값은 B 점수의 기대값은 이기는 횟수가 점수니까 B가 이기는 횟수의 기대값은 5가 될 거야. 15번 하는 거야. 차가 5다. 문제 구조는 이게 이거 좀 확률을 잘못 계산해 준 것 같은데. 자, 개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랑 조금 살짝 달라요. 10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x가 나오면 3의 x제곱 1을 상금으로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x는 당연히 이항분포 몇 컴마? 10 컴마 얼마? 2분의 1을 따르겠죠.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의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지?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성질로 이미 정리해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거는 3 곱하기 x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충분히. 배웠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지수에 붙어 있어. 지수에 저렇게 확률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는 이항분포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확률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확률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은 그지? 걔네가 그 어떤 모양? 이항 뭐에서 배웠던 거? 이항 정리에서 그렇죠 배웠던 그죠? 그런 이항 그러니까 P 플러스 Q를 이항 전기이항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의 x제곱 이거의 평균을 구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시그마 x가 얼마부터?
x가 얼마부터 될 수 있어? x라는 건 여러분들 10개의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것의 개수.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이 x에 대응되는 상금이 3의 x제곱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금이 이렇게 될 확률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상금이 이렇게 될 확률. 동전의 앞면이 x번, x개가 나올 확률과 같은 거니까 그게 뭐냐면 10시 x 곱하기 2분의 1에 x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10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얘의 평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값에다가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갖고 더해주면 평균이 돼요. 이게 뭐가 같을까 이게? 생각해. 일단 뭐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이걸 들여다보면은 여기 3의 x제곱하고 2분의 1 x제곱이 지수가 일치하잖아. 일치하니까 합쳐서 쓰면 안 되나? 2분의 3의 x제곱이라고 2분의 1하고 3 곱해가지고 지금 여기 얘네들 붙여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2분의 3의 x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합쳐준다. 합쳐주면 여기가 여기 위에다가 곱해져서 2분의 3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뭐라고 할까? 아까 우리 이항정리 얘기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면 2분의 뭐라 잘 안 들려서 그래. 뭐라 그랬어? 뭐라 짧게 얘기했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렸어. 내가 안 괜찮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안 괜찮아. 나 궁금해.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기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도 싫어하잖아 솔직히.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 혜민아. 아니 아니다. 이거 싫어하지 않아? 싫지 않아? 싫잖아. 궁금하잖아. 뭐라 그랬어? 2의 10승 그래. 2의 10승. 그러니까 2의 10승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맞아. 이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에 열제곱을 전개하면 이게 쫙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0부터 10까지 집어넣어서 쫙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해 놓으면 결국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에 그지? 우리 이항정리 배울 때 여기를 A, B로 배웠을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 A, B로 배웠을 뿐 똑같은 거니까 이거의 열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2의 열제곱이 바로 상금의 무엇이다? 기대값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항정리의 그러니까 독립 이항정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그 분포 있잖아. 걔네들 확률들을 싹 다 더해 놓으면은 그지? p 플러스 q의 n 제곱의 그 이항정리 형태를 띠기 때문에 거기에 3의 x제곱을 이제 곱했으니까 곱하면 이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결국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열제곱 여기 이제 10까지니까 그죠? 이렇게 이거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때 좀 비슷해 보이는데 601번? 601번?
자, 승희 어디로 봉사활동 가는지 알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거기서 연주하면 공부 시간 주고 연주한다. 연주를 하면 공부 시간을 준대. 아, 승희가 뭐 악기를 할 줄 아는 게 있어? 플루트. 아, 진짜? 오케스트라 쉬지도 않나? 왜 일요일 날 또? 네. 개념 8. 이거 이형부 마지막 문제예요. 네. 한개 동전을 3에 던질 때 양면이 나오면서 x라고 하면 x는 이항 분포 몇 컴마? 3 컴마? 2분의 1을 따르겠죠. 2x는 당연히 2분의 3일 거고 2x 제곱은 이제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vx는 이렇게 2x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vx가 얼마니까? vx가 4분의 3이니까 요 2x 제곱 있잖아요. 2x 곱하면 2x 제곱은 3인가요? 3?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럼 다 구했네. 여기 구해서 이렇게 이거랑 이거 1번 구했고 두 번째 질문 요건데 요거 우리 저번에 옛날에 배웠던 거잖아. 이 x-a의 그죠? x-실수의 제곱의 평균이 기대값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a가 얼마일 때? 평균 2x일 때 최소값 vx를 갖는다라고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기대값 세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구하면 돼요. 어디가 분산 4분의 3. 그냥 다른 건 없고 얘가 x가 하필이면 이항표를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의 분산을 쉽게 좀 구할 수 있는 거죠. m표 표현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합시다. 이거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 나갈게요. 뭐냐면 내가 설명을 이제 중간에 하나 빠뜨리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나중에 하려고 빠뜨린 거 안 한 건데 뭐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큰 수의 법칙인데 크게 그냥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이지 무슨 문제가 막 여기서 나오고 그러진 않아서 여기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어떤
어떤 독립시행을 이게 뭐냐 일단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어떤 사건이든지 될 수 있죠.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우리가 이제 이형분포 설명할 때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횟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리고 A가 일어나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 있잖아요.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 P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n분의 x 내가 그러니까 시행을 총 횟수분의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저걸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저런 요 식을 우리가 뭐 계산할 때 주로 쓰죠? 내가 이제 한 총 시행의 횟수 분의 그지? 그 시행 중에서 시행 n번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한참 됐는데 우리 로그 할 때 저거 썼어 이렇게 계산했어. 뭐겠어? 확률 배울 때 무슨 확률? 조건?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인데 그걸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여러분 확인. 수학적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죠? 수학적 확률이 이제 동전은 수학적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앞뒷면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앞면이면 하나에 해당하니까 2분의 1이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 그걸 내가 만약에 실제 어떤 행동으로 확인을 진짜 2분의 1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실험? 그런 건 뭐 동전을 진짜 던져보는 거죠. 던져서 진짜로 한 반 정도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럼 뭐야? 그때 그런 얘기하면서 배웠던 거 통계적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전체 내가 한 시행의 횟수 분의 그 중에서 그 시행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사건 A가 일어나는 통계적 확률을 정확히는 통계적 확률 여기 n이 이제 끝없이 커져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통계적 확률밖에 못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통계적 확률로 그냥 치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통계적 확률의 개념인데 이거하고 수학적 확률 있잖아. A가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절대값 주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계산해보면 차가 n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는 이상은,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도, 뭐, 거의 0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번을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딱 500번만 나오는 경우는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501번이라든가 503번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이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H는 뭐냐면 충분히 작은 양수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데, 그지? 이런 얘기야. 어떤 양수를 갖다 놔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좀 더 의미에 가깝게 하려면 아무리 작은 양수를 가져와도 이렇게. 아무리 작은 양수를 가져다 놔도 이 차가 얘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언제? 리미트 n이 무한정. 이제 복잡하죠? 결국 이 식이 좀 표현이 복잡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n분의 x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시키면 얘가 결국은 수학적 확률 값으로 수렴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을 취해보면 저 n분의 x가 우리 통계적 확률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인데 저 값을 n을 무한대로 발산시켜가지고 그지? 끝없이 반복을 해보면 결국은 이 값이 그지? 처음에는 차이가 클 수 있지만 결국에는 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수학적 확률 값에 수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결국 핵심은 그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한 거냐? 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n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통계적 확률과 이전 진짜 통계적 확률이죠. 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는 어떠한 작은 양수보다도 작아질 확률이 1이다. 100%다. 이런 얘기.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보다 작으려면 0으로 수렴할 확률이 1이다. 100%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n이 큰 수가 되면 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좁혀진다. 이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문제는 잘 안 나와. 이해만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고 시험 보기 전에 뭐 한번 몇 번 더 보면 돼. 끝.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2항 분포가 끝나. 이산확률 분포가 끝나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 넘어가.